좀 잠잠한 한 주였습니다. 여러 신제품 외에는 커다란 이슈들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는데요. 내용이 조금 적지만 그래도 5월 둘째 주 시계 소식 출발합니다. 브로바에서는 신제품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사실 한 달 정도 전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개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지 않더니 지난주부터 해외 매체들을 통해서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는 중입니다. 외형에서 느낄 수 있듯이 2차 대전의 미군 시계로 활약한 A12를 모티브로 제작되었고 브로바 자체가 2차 대전과 꽤 깊은 긴밀성을 가지고 있죠. 스펙을 보면 미오타 82S0을 사용하고 37mm 케이스 사이즈에 50m 방수 성능 그리고 $450로 책정이 됐습니다. 브로바의 시계들이 꼭 하나씩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죠. 루나 파일럿의 경우는 사이즈가 아쉽고 최근에 공개됐었던 밀10은 러그 사이즈가 아쉬웠었고요. 아니면 디자인이 좀 과한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이번 모델은 적어도 이미지로 봤을 땐 큰 아쉬움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헤리티지 모델들을 잘 살려서 과거의 명성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네요. 해밀턴에서는 카키 에비에이션 파이오니어 크로노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이 있죠. 홈페이지 설명을 보면 1970년대 영국 왕립 공군 파일럿 시계를 고스란히 재현했다고 하네요. 이때 4개의 회사가 비슷한 디자인의 시계를 영국에 납품했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자세히 설명해 놓은 사이트 링크를 영상 설명란에 첨부해 두겠습니다.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네요. 아무튼 해밀턴이 카키 필드나 W10을 내놓으면서 빈티지풍 시계의 재미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파이오니어 크로노 출시도 시계팬 입장에서는 가격이 좀 높은 점 말고는 아주 환영할 일이죠. 왠지 알리에서 금방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파텍 필립에서는 퍼펙추얼 캘린더 크로노그래프를 하나 더 공개했습니다. 뭐 하는 곳인지는 잘 모르지만 칠드런 액션 자선 경매를 위해서 제작된 한정판이라고 합니다. 사실 어지간히 돈 좀 있다 하시는 분들도 구매 자체가 쉬울 것 같진 않아서 스펙이니 뭐니 자세히 얘기할 생각은 없고요. 특이한 점을 하나 짚어보자면 티타늄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티타늄이 최근 시계 시장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소재인데요. 지난 영상들의 댓글들을 보면 호불호가 좀 명확히 갈리는 소재입니다. 호불호가 이렇게 명확하다는 건 장단점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럼에도 브랜드를 막론하고 티타늄 소재 시계를 하나씩은 내고 있죠. 시계 브랜드가 티타늄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해지네요. 오리엔트 스타는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제품을 예고했습니다. 어떤 모델인지 스펙은 어떤지 별다른 정보가 돌고 있는 건 없고요. 다만 일부 공개된 스틸샷과 인스타그램의 설명글을 토대로 1960년대 다이버 시계를 복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그러니까 내일 공개 예정이고요. 요거는 공개되고 나서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하죠. 예마에서는 새로운 슈퍼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 SNS와 연계된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가 되었고요. 저는 처음에는 민트색과 화이트색 두 가지 다이얼 컬러가 공개되는가 했었는데 다이얼 전체가 야광으로 빛나는 풀 루미노바 모델이라고 하네요. 500개 한정판이고 5월 12일부터 공식 스토어에서 판매된다고 합니다. 39mm와 41mm 두 가지 사이즈에 예마 2000 무브원트를 사용하고 $990입니다. 무브원트도 무브원트지만 저는 제가 구매했던 슈퍼맨 쿼츠의 전반적인 품질에 만족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발전을 좀 바라고 있는 중이고요. 예마는 소식이 하나가 더 있는데 마이크로 로터 무브원트 제작 소식을 알렸습니다. 역시 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고 조만간 만나볼 수 있다 정도만 알리고 있네요. 볼드에서도 신제품을 찾았습니다. 사실 엄청 신제품은 아니고 3월쯤에 공개됐었는데 이래저래 저도 이제야 보게 됐네요. 익스페디션이고요. 기존 익스페디션은 약간 각진 형태의 필드워치와 다이버워치가 섞인 형태였다면 이번 익스페디션은 보다 보편적인 다이버 디자인을 떠올립니다. 다만 다이얼에는 수직 수평선을 넣고 또 베젤에도 사방향 표식을 넣어서 필드워치 느낌을 더 잘 잡았네요. 외에도 용두가 조금 더 길어진 것 같고 케이스백 디자인도 달라졌습니다. 스펙과 가격은 기존 제품과 거의 동일하고요. 300개 한정판이라고 하는데 아직 구매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익스페디션은 스펙도 좋았고 완성도도 꽤 높아서 수준 높은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격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볼더를 구매하신다면 조금 더 볼더의 색이 강하고 쿼츠를 사용해서 가격을 낮춘 벤처 시리즈를 추천합니다. 티셀에서도 신제품 출시가 임박해 왔습니다.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일요일을 기준으로 아침에 티셀 SNS를 통해서 새로운 모델을 공개했고요. 튜더가 떠오르는 그 모델입니다. SNS 댓글들을 보니까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인 것 같고요. 다이얼을 보면 딥 오션으로 명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쯤이면 홈페이지의 스펙과 가격이 공개되었겠지만 지금 추측을 해보자면 티셀 서브마리너와는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싶네요. 원래 4월 중순에 출시될 예정이었는데 부품에 문제가 생겨서 몇 주 미뤄졌었고요. 언제나 그렇듯 호불호는 조금 나뉘는 양상입니다. 오마주 혹은 카피캣 디자인부터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로고 디자인까지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도 있고요. 중국 브랜드보다도 저렴하고 안전하게 잘 만든 시계를 구입할 수 있어서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IWC에서도 신제품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파일럿워치 크로노그래프 41 메르세데스 AMG 페트로나스 포뮬러 1팀 에디션입니다. F1 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탄생한 팀워치라고 하고 파일럿워치와 F1 팀의 콜라보가 뭔가 이상하기도 하고 좀 독특하기도 합니다. 디자인은 IWC 파일럿워치의 그것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스트랩, 핸즈, 인덱스 등의 초록색이 아주 독특합니다. 메르세데스 1팀의 시그니처 컬러라고 하네요. 저는 무브먼트 디자인과 특유의 스트랩 교체 방식이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디자인과 성능에 의구심을 가질 건 없지만 온라인 전용 판매기도 하고 F1 자체가 한국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취미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서 한국 판매량은 그리 많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예거는 리베르소 탄생 91주년을 맞이해서 서울 성수동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이 가능하고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한다고 하네요. 이 전시회에서는 리베르소를 포함한 예거의 역사와 시계들을 관람할 수 있고 미국 아티스트 마이클 머피의 스페이스 타임이라는 일종의 모빌 작품도 구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카페도 운영된다고 하니까 시계 팬들의 주말 나들이로 참 좋아 보이네요. 브라이틀링은 세일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슈퍼오션 시리즈들이 약 20% 할인된다는 내용이고 관련 내용은 매장에서도 안내를 해준다고 하니까 슈퍼오션 구매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세이코 이야기들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는 포켓몬이고요. 최근에 포켓몬빵이 다시 출시되면서 왠지 포켓몬 자체가 인기가 좀 높아진 것 같죠. 그래서 포켓몬 시계는 없나 해서 찾아봤더니 작년에 이제 세이코에서 포켓몬 시계를 냈었습니다. 1세대 스타팅 포켓몬인 이상의 꼴, 리자몽, 거부광 등을 모티브로 제작이 되었고 저는 세이코보다는 알바의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세이코는 포켓몬뿐만 아니라 나루토나 스트리트 파이터 등의 콜라보도 종종 출시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성인들보다 아이들이 주 타겟일 텐데 사이즈를 41mm로 출시한 건 좀 의아합니다. 언젠가 제가 세이코 커스텀 시계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사각형 케이스를 사용해서 베렌로스 시계가 떠오르는 커스텀 시계였는데요. 제가 찾아봤던 그 시계는 완성품이 아니라 부품을 사서 소비자가 커스텀을 해야 하는 거라서 똥손인 저는 포기를 했었는데 이런 스타일의 시계가 지금 중고 매물로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판매자분이 혹시 기분 나빠하실까봐 모자이크 처리를 해놓겠는데 중고나라에서 세이코 커스텀 시계라고 검색을 하면 찾을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관련해서 국내외 커뮤니티에 가끔씩 올라오는 이슈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유난히 세이코가 커스텀 시계나 파츠를 판매하는 업체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가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이얼 같은 것들이 있죠. 이게 커스텀 파츠임에도 세이코 로고를 새겨놨다는 거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던 세이코 시계의 일부 부품만 커스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커스텀 파츠들과 NH 무브를 사용해서 처음부터 새로운 시계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여기에 세이코 로고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항상 얘기가 많았습니다. 다이얼만 정품이고 나머지 파츠가 사제라면 이걸 세이코 시계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또 모든 게 정품과 진품이 아닌데 이걸 커스텀이라 부를 수 있는 건지 등에 대해서요.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후자는 업로드 금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정답 없는 논제이긴 하지만 저도 저 스스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이코의 커스텀 파츠는 너무 완연히 퍼져 있어서 요걸 별다르게 의식해 본 적도 없었고 이게 또 가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말에는 제가 논리적으로 또 납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이 모였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자유로이 댓글 달아주시면 재미도 있고 유용한 자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소식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재미있는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